대선 주자 가운데 유일한 충북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충청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꿀잼 도시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국내 최대 캠핑장 사업을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오송 참사 당일 도로 사면이 무너지면서 숨진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21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음성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를 예정한 유력 인사 가운데 유일한 충북 출신이기도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당락의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충청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기획재정부와 검찰 해체 등 기득권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행정과 국제 경험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 극복의 적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제게는 경제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한 또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도 의미를 뒀습니다. 4년 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언급하며 고향인 음성에서 출마 선언을 했던 김 지사는 이번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미국 출장길에 공항에서 출마를 밝혔습니다. 개인적 정치 일정보다 국가 경제 위기 대응을 우선시하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한 것입니다. 경선에서 나흘이면 아주 금쪽 같은 시간이 있지만 제 유불리를 뒤로 하고 직접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손을 걷어붙여야 되겠다. 고향 음성에선 김 지사의 출마 소식에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출신이시고 능력도 있고 경륜도 있으셔서 저는 고향 사람으로서 환영하고 잘 되셨으면 좋겠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던 김동연 지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치 양극화 분위기 속에서 항상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던 충청권의 적자로 다시 대선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한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시점부터 충청 지역에서는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 부동산 시장은 정점을 찍은 2020년 이후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던 터라 행정수도론으로 부동산 호재를 맞을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 세롬동의 한 부동산. 하루에 한 건도 없던 문의 전화가 요즘 들어 5, 6건씩 들어옵니다. 부동산 시세는 물론 급매 물건이 없는지, 예산에 맞춰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은 어떤 것인지 등을 묻는 건데 달라진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요. 타 지역에서도 급매물이 뭐가 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실제 부동산 시장에도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까지 대선 공약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인용된 4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오른 가운데 세종이 0.2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오름폭이 컸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세종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66%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이번 반등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올해 들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세종의 아파트 가격이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인식이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탄핵 정국 이후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거래량이 좀 는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조금 선행합니다. 단 전문가들은 아직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대선 후보들의 세종시 관련 공약과 차기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대선 후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4개 시도지사 조찬 모임이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늘 오전 세종시에서 조찬 모임을 하기로 했지만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며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이 난립하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24시간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과 12개 경찰서에는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이 설치되며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충북경찰은 수사전담팀에 106명을 배치해 각종 첩보를 수집하고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사,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꿀잼 도시를 만든다며 첫 민자 유치 사업으로 홍보했던 국내 최대 캠핑장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부지 일부가 백두대간 보호법 때문에 제한을 받아 개발이 어려운 데다 사업비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꿀잼 행복도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이범석 청주시장이 공개한 코베아 캠핑랜드 조성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물놀이장과 썰매장, 인공 암벽장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시설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첫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으로 지역 사회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진입도로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대신 우리 청주 시민들의 이용료 부분 좀 더 할인 받을 수 있고. 그런데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공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 상당수가 백두대간 정맥구역에 포함된 것이 확인된 겁니다. 속리산에서 시작돼 백두대간 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한남 금북정맥이 사업구역 근처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능선 축에서 150m 안에 있어 상대적으로 완충 지역보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핵심 구역은 무려 2만 제곱미터. 전체 16만 제곱미터 부지의 12%에 달합니다. 당초에 금강청이랑 협의할 때는 완충구역도 안 된다고 한 부분이어서 전면 사업을 접어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금강청이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봐서 완충구역은 그러면은 허용해 주겠다 해서. 그 사이 사업비도 반토막 났습니다. 개발업체 측에서는 사업이 활성화되면 추가 투자하겠다면서 우선은 공연장 규모를 축소하고 캠핑장과 주차장 면적을 줄여 538억 원만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청주시가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1,000억 원 사업이 절반 규모로 줄어든 겁니다. 시장님이 사실 그동안 내세웠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꿀잼 도시였는데요. 결국 꿀잼 도시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실적 부풀리기식으로 발표한 거라고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당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전국 최대 규모의 캠핑장 개장 시기도 2027년으로 1년 더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남녀 만남 행사와 관련해 진보당 충북도당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저출생은 만남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사회 문제의 결과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특히 연령 제한을 두고 재직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대상을 선별하고 배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5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60명을 모집해 다음 달 3일 청남대에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날 청주 다른 곳에서는 도로 옆 사면이 무너지면서 20대 청년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붕괴 사면에 대한 관리 책임과 관련해서 7년 동안 안전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해 사고 1년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송 참사가 벌어진 그날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기 3시간 전 9km 떨어진 청주 남이면에서는 도로 옆 사면이 무너지면서 20대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옆 시멘트로 덮여있던 사면과 달리 식물을 심어놓은 곳의 흙더미가 당시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겁니다. 지난해 고인의 일주기에 만나본 유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쩔 땐 밤에도 진짜 심장이 막 갑자기 탁 하면 막 심장이 딱 멎어버릴 것 같아. 차라리 멎어버렸으면 차라리 어찌 보면 편할 줄은 모르는데. 사고 1년 9개월 만에 시설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당시 소장을 비롯한 직원 3명에 대해 첫 재판이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붕괴 사면이 매년 2차례 이상 정기 점검이 필요한 이종시설물인데도 2016년 준공 이후 한 번도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고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안 돼 해당 사면이 이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도 몰랐고 그래서 관리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이 있더라도 붕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이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재판을 참관한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법정 안에서 다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게 다 무죄 주장하시니까 그러면 저희 동생은 이렇게 개죽음이 아닌가. 사과받고 싶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일들은 그 후에 문제고.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같은 날 14명이 숨진 오송 참사에 가려져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인재라는 점과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은 오송 참사와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종 사기 사건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담긴 협박 메일을 받기도 했는데요.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사진과 신상 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당신의 음란한 영상을 몰래 녹화했다. 최근 순천시의회 일부 남성 의원이 받은 메일입니다. 나체 여성과 함께 침대에 있는 사진이 첨부됐는데 의원 얼굴이 합성됐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불법 합성한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하라는 협박도 담겼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일단은 사진 속의 인물들이 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현재 4명 이상 의원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번역기를 쓴 듯한 어눌한 문장. 똑같은 배경사진 속 얼굴만 달랐습니다. 답장하거나 금전을 이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곧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모든 의원님들한테 메일 열람을 요청을 드리고 절대 대응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서 아직 돈을 송금했다든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는 순천뿐 아니라 강원, 부산 등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의정 홍보와 소통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사진과 연락처를 공개합니다. 이를 악용한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순천의 경우 전남에서 지방의회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첫 딥페이크 범죄 사례입니다. 신상이 알려진 일반인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에 파일이나 그림 파일 같은 게 있으면 열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영상을 발견하시거나 협박을 받으신 게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순천경찰서는 피해 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면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금품 수수와 사건 무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모 경정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 청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정이 금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주는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택시기사를 트렁크에 가두고 강도짓을 벌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트렁크에 가둔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투자 사기를 당해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주 운천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에서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사용한 건물지가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2차례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산비탈에 축대를 쌓아 조성한 미음자 형태의 건물지를 발견했습니다. 또 고려전기 청자류와 상감청자, 매병편 등 수준 높은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건물지가 직지 심체 요조를 찍은 흥덕사지와 100여 미터 거리에 있어 이와 관련성이 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천 입주지연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사전점검 재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진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말 사전점검에서 벽체나 골조 등 중대 하자를 포함해 수만 건의 하자가 확인된 만큼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또 시행사 측이 제시한 분양대금 3% 수준의 지체상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오늘 도의원 등의 입회 하에 품질 검사를 시행해 시공하자와 결함 여부를 점검합니다. 요양보호사 단체가 충청북도에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할 복지수당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충북도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복지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며 하반기 추경 예산을 세워 올해 안에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북도 내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은 3만 2천여 명으로 충주와 제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자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진입부에 대청호반을 둘러싼 생태 탐방로가 조성됐습니다. 생태 탐방로는 별장 매점에서 청남대 매표소까지 총 4km 정도의 길이로 구간마다 전망대와 포토존 등이 설치됐습니다. 또 차량 이용자를 위한 비상 정차대가 마련돼 청남대까지 걸어서 오갈 수 있습니다. 탐방로 조성에 84억 원을 투입한 충청북도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문이면 노현 습지공원까지 구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보은군 탐부면 덕동마을에 있는 왕버들이 산림청 주간 올해의 나무에 선정됐습니다. 왕버들은 수령 200년을 넘은 거목으로 매년 마을 행사가 열리는 등 긴 세월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인문학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노거수 분야 올해의 나무인 왕버들의 수영 유지 등을 위해 국비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가 97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는 1.9% 늘었지만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가 17%인 2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주당 평균 시간을 보면 17시간 이하 취업자가 10.3%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또 실업자는 남자가 53% 줄었지만 여자는 35.4% 늘었습니다. 보은군청 사격팀이 제26회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 10m 공기소총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우림과 황준식, 공성빈, 최성훈으로 구성된 보은군청 사격팀은 남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 단체전 결승에서 1890.1점을 기록해 한국 신기록 타이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또 김우림은 개인전에서도 631.7점으로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1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전기 이륜차 110대 구매를 지원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